안녕하십니까, 한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목공의 기능사 국가 자격증이죠. 목공 관련해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목공의 기능사 시험이 이제 필기가 끝났고 실기 시험이 4월 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이제 마감인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실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2019년부터 이 실기 문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개된 내용이 다용도 꼬지라는 과제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여기 빨간 글씨로 써여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 내용은 공개한 문제에서 일부 변형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시험 문제와 달리 약간의 어떤 치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공하는 목재들이 늘었다 줄었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치수가 변형이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또 진행이 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보다 요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답원 같아요. 다. 그래서 주먹장 맞춤, 사계 맞춤, 상감 작업, 마름질 포함은 수공구만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목공의 기능사라는 그 자격증의 이름에 맞게 수공구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숙달도를 보는 시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되어져 있는 가번 같은 경우엔 정밀도에 유념하되 눈매움 및 사포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오작이라고 평가를 내려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이게 생길 것 같고요. 수공구를 얼마나 숙달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또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내에 이걸 완성해서 제출하느냐가 이 올해 2020년 목공의 기능사 실기시험의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한스 아저씨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3번, 4번 도면하고 지급 재료 목록 이 부분인데요. 지급되어지는 재료를 봤을 때 이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겠구나. 우리 목공방이나 이런 현장에서 일할 때는 30cm 이하는 되도록이면 안전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여기 지급되어지는 사이즈들이 짧은 길이의 나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제는 정말 수공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합격 여부가 달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느끼실 건데 물론 저도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평면도로 보시면 조립이 된 다용도 꼬지를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 요 측면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이 그림이 다릅니다. 이건 어떤 차이냐면 왼쪽 부분에는 이 좌측면도이고 오른쪽 부분에는 우측면도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면도를 먼저 하나 살펴보면 조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조 문양 및 단면 깊이가 5mm, 5mm 내의 깊이에서 이 형태를 조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그림이 하나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둥글게 되겠죠. 그리고 요 또 이제 십자 형태, 그러니까 크게는 뭐 창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창문과 같은 모양에서 가운데 부분이 높이가 높은 거고 이거를 토대로 또 조각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정면도를 봤을 때 이 평면도와 좌측면도에 또 여기 조그만하게 여기는 주먹장을 해가지고 조립이 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장구 맞춤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너 쪽에는 사계 맞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뭐 가구라든지 이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가장 헷갈려하실 부분들이 조각일 것 같습니다. 벽면도 좌측에 있는 부분과 평면도 좌측에 있는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서 조각을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삼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많이 출제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기 전에 감독관 분들한테 이제 검사를 맡고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두께 그리고 크기 이걸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개된 문제 지급 재료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 2, 3, 4번이 마디카우고요. 5번이 월넛 그리고 6번은 접착제입니다. 접착제는 이제 공용으로 40명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지급되는 거고요. 이게 180에 180 그리고 15mm 두께의 크기입니다. 손잡이 형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나무로 제작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손잡이 형태로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 나무 결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먹장이나 이런 조립을 할 때 나무 결 방향이 옆으로 가게 해서 여기에 홈을 파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세워서 홈을 팠다 그러면 이게 파손이 되거나 제대로 주먹장도 제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무결이 옆으로, 지금 이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나무 결 방향이 옆으로 가는 거죠. 결 방향과 이 형태를 그대로 잘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여기에 주먹장 작업을 했을 때 나무가 파손이 되지 않고 잘 될 겁니다. 2번 마티카를 보면 420에 150 이렇게 돼 있어요. 420에 150 그리고 두께는 15mm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12mm 두께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5mm니까 3mm가 대패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420짜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시험장에서 수압 대패나 자동 대패를 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 대패나 자동 대패를 할 때 나무 끝 부분이 이렇게 파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작업을 해서 시험장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부터 나무를 잘 고르셔가지고 제대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20에 150 요 판으로는 요 세 개의 면을 잘 잘라가지고 또한 여기 장부 맞춤이나 이 사계 맞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 결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3등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120에 105가 이제 3번에 있는 재료인데요. 가운데 칸막이 용도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나무를 또 대패를 열심히 하셔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160에 105 그리고 9mm는 밑에 바닥판을 만드는 목재가 되겠습니다. 150에 45 그리고 6mm 두께로 나오는 월넛은 톱으로 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공 기계나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어떤 감독관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험장에서 피 보는 사람은 불합격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선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부재하고 도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작업하는 모습이나 그런 과정들을 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